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컴퓨터가 별로 안 좋아서 제 캠 화면이 멈출 수도 있긴 한데, 그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수업 진행하기 앞서서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이지선 조교나 이은결 조교께 채팅 보내주시면 이제 즉각적으로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저는 이번에 수업, 레지스트레이션 수업 맡은 이송돈이고요. 먼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란 뭔가 그 변수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조합해서 하나의 큰 클래스를 만들고 이 특성이 필요한 변수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 클래스를 할당함으로써 공통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난 클래스를 어떻게 디파인 하는지를 살펴보자면 이 클래스 어텐던스는 이 클래스의 이름이 어텐던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init 펑션은 컨스트럭처로서 이 클래스가 오브젝트에 할당을 해줄 때 바로 바로 실행되는 함수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name과 basic score라는 변수를 받아서 클래스 오브젝트 안에 name과 score 변수로서 저장하게 됩니다. basic score equal 20이라는 뜻은 이 basic score라는 인자를 전해줄 경우에는 그 인자를 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서는 20의 인자를 그대로 할당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세 가지 함수들은 이 클래스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인 함수로 이 late 펑션은 이 self score를 1점 줄여주는 것이고 이 absent score는 이 self score를 2점 줄여주는 것이 됩니다. print attendance 펑션의 경우에서는 이 name과 score 변수 값을 그대로 리턴해주는 함수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오브젝트에 리, 킴, 확이라는 이름을 각각 전해주었지만 이 베이직 스코어를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20점으로 동일하게 할당이 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리 오브젝트의 레이트 펑션을 실행할 경우에 이 리 오브젝트에 있는 어텐더스 점수만 1점 감소되고 나머지 킴과 팍은 영향이 없이 그대로 20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김 업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 오브젝트의 스코어 점수만 2점 줄어들게 되고 이제 따라서 이 프린트 결과물을 보자면 리 오브젝트는 1점 감점되었기 때문에 19점, 킴은 18점, 팍은 그대로 변동 없이 20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각각 오브젝트에서 변수가 변환되는 것들은 다른 오브젝트에 변환을 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리 오브젝트에 바인드 되어 있는 이런 함수 를 접근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서는 메소드로서 이 오브젝트만 할당할 수 있는 방면, 이 클래스 네임을 이용해서 함수를 접근하고자 할 때는 이 펑션으로서 이 셀프 인자에 이 오브젝트 이름을 건네줌으로써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살펴볼 것은 클래스 베리어블로서 이 클래스 베리어블은 이 클래스를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 변수로서 이 클래스 이름으로서 접근을 해서 이 클래스 베리어블을 바꿀 경우 이 클래스가 할당된 모든 오브젝트의 클래스 베리어블이 공통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이 클래스는 위에 있는 클래스와 동일한데 여기 클래스 프로페서이라는 클래스 베리어블이 하나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세 개의 클래스 오브젝트를 보시고 이 클래스 프로페서이라는 변수를 다 찍어봤을 때 여기 초기 생성자인 킴이란 변수가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ttendance에서 클래스 프로페서를 접근한 다음에 이거를 리로 바꾸게 될 경우 이 세 개의 오브젝트 모두 프로페서의 베리어블 값이 리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리라는 오브젝트에 클래스 프로페서를 접근한 다음 이 soon이란 스트링으로 바꾸게 될 경우 이 리에 있는 클래스 프로페서는 더 이상 클래스 베리어블이 아닌 인스턴스 베리어블로 바뀌게 되고 이 오퍼레이션이 이 킴과 팍의 클래스 프로페서 자체는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위에서 만들어준 리가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리에 있는 클래스 프로페서는 더 이상 클래스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베리어블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텐더스 클래스 프로페서 팍을 하게 되더라도 리는 그대로 son을 출력하고 이 킴과 팍에 있는 클래스 프로페서는 여전히 클래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파악을 그대로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퍼블릭과 프라이빗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때 유저로 하여금 보여지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저가 접근해서 변경을 하게 될 경우 이 클래스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프라이빗 속성을 줌으로써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파이썬에서는 세미 프라이빗 어트리뷰트하고 프라이빗 어트리뷰트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세미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서는 이 변수 앞에 언더바를 하나만 주게 되고요. 이제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변수 앞에 언더바를 2개 줘서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클래스를 살펴보시면 name과 print info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베리어블과 펑션이 되겠고요. 이 kind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언더바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semi private 밸류가 됩니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언더바가 2개 있기 때문에 이제 private 밸류가 되고요. end 펑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앞에 언더바가 2개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private 펑션이 됩니다. semi private attribute 같은 경우에서는 이 클래스 바깥에서 접근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른 디벨로퍼 같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클래스 베리어블 또는 이 클래스 펑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베리어블이나 펑션은 이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되도록 유도한 그런 종류의 변수 또는 함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private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 바깥에서 접근하거나 변경하려는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print p1.code 코드는 지금 여기서 private value이기 때문에 이 접근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 에러가 발생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int kind 같은 경우에는 semi private이기 때문에 접근 자체는 허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print info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잘 출력이 되지만 이 end 펑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private value이기 때문에 private 펑션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려 하면은 이제 에러가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private value 또는 private function이라고 해서 이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아닌 클래스 안에서는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상속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 여러 가지 클래스들 이 예시를 보면은 자동차, 비행기, 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오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내서 더 상위 클래스, 여기서 베이스 클래스 또는 슈퍼 클래스로 부를 수 있는데요. 페런트 클래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vehicle이라는 페런트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클래스에 있는 속성들을 이 children 클래스라고 부르는 하위 클래스, car 클래스에 할당을 해줘서 이 위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제 이 클래스를 살펴보시면 이 car 클래스는 vehicle을 parent 클래스로서 상속받게 되고요. 이 car 클래스의 init 펑션 컨스트럭처가 없지만 이 vehicle이라는 parent 클래스에 이제 컨스트럭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컨스트럭처를 빌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info 펑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평범하게 이 name, speed, price 이 컨스트럭처에서 저장한 값들을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move 펑션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 move 펑션은 이 car 클래스 자체에는 없지만 똑같이 컨스트럭처 비슷하게 vehicle 즉 parent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 클래스에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보자면 현다이 80 15,000이 이 car 클래스를 만들 때 이 부모 클래스의 컨스트럭처의 파라미터로 들어가서 할당되게 되고요. print 이모 펑션도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move 펑션 같은 경우에서도 이 car 클래스 자체는 없지만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 간의 이름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식 클래스만 있는 펑션만 작동하고 리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에 있는 펑션을 둘 다 사용하기 원할 경우에는 이 슈퍼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함수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살펴보자면 이 car에 있는 이 컨스트럭처에 오브젝트 name, speed, price란 밸류가 들어옵니다. 이제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vehicle에 있는 컨스트럭처도 사용해서 name, speed, price를 따로 담고 싶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슈퍼 함수를 이용해서 name, speed, price를 이 상위 클래스에 있는 컨스트럭처로 옮겨준 다음 이 컨스트럭처를 실행하고 다시 차이종 클래스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이 car name이란 이 car 클래스에 있는 새로운 베리어블을 만들어서 이 오브젝트 네임을 저장하게 됩니다. 프린트 인포는 위와 유사하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move 펑션 같은 경우에도 이 super move distant는가 의미하는 것이 이 부모 클래스, 이 vehicle 클래스에 있는 move 펑션에 접근한 다음 이 프린트문을 실행하고 다시 내려와서 이 print arrive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밑에 있는 결과를 살펴보자면 이제 소나타, 현다이, 80, 15,000이 이 car 오브젝트 상속될 때 이 뒤에 있는 세 개의 값들은 vehicle에 있는 컨스트럭처에 의해서 저장이 되고 앞에 있는 소나타는 car에 있는 컨스트럭처에 의해 저장되게 됩니다. 프린트 인포를 하게 될 경우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car move 200 같은 경우에도 이 span 2.5시간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아웃풋이 출력되고 다시 클래스에 있는 print arrive라는 프린트 문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두 개의 코드의 위치를 바꾸게 될 경우 먼저 이 print arrive가 실행된 다음 부모 클래스에 접근을 해서 이 프린트 문이 실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arrive를 출력한 다음 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펑션에 접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다중 상속으로서 하나의 클래스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공통적인 특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나라는 객체에서도 이제 뭐 자료구조 조교로서의 객체가 있을 것이고 이제 하나의 지스 학생으로서의 객체가 있을 거고 한 가정의 자식으로서의 객체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속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속성을 할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이 다중상속입니다. 이제 이 클래스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비일크 클래스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요. 이제 새로운 휠 클래스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이 휠 클래스에 컨스트럭처가 있고 휠 인포메이션 출력하는 함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move 펑션이 I don't know라는 프린트문이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car 클래스의 컨스트럭처를 보시면은 위에서는 슈퍼라는 기능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vehicle.init 같은 이 위에서 살펴본 펑션이라는 방법으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슈퍼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위에 있는 부모 하나에서만 작동이 되고 여기서 부모가 두 개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컨스트럭처가 init 펑션이 동시에 작동되는 게 아니다 보니 우리는 이 두 개의 컨스트럭처를 동시에 할당하고 싶다 보니 슈퍼를 사용하지 않고 vehicle과 휠 각각을 따로따로 만들어 준 후 이제 각각의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elf car name에 오브젝트 네임을 저장하게 되고요. print info 펑션은 위에와 같고 이제 move 펑션의 경우에서는 이 슈퍼 메소드를 사용해서 move 부모 클래스에 있는 move에 접근하게 되는데 이 경우 파이썬은 이 함수를 참고하는 방식이 첫 번째 부모 그 후 두 번째 부모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부모 vehicle에 있는 move 펑션을 먼저 실행한 이후 그 다음에 다시 휠에 있는 move 펑션을 접근하는 게 아닌 쉴드 프렌트로 돌아온 다음 이제 프린트 어라이브만 하고 끝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 코드의 결과물을 한번 보자면 소나타, 현다이, 80, 15,000과 4라는 변수가 이 car 오브젝트를 만들 때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프린트 인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move 펑션 같은 경우에서도 이 itSpend 2.5hour가 이 부모 vehicle 클래스에만 있는 함수이고 이제 wheel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접근했다면 I don't know라는 프린트문이 실행되어야 했지만 그것은 실행되지 않고 바로 자식 클래스로 돌아와서 arrive만 출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field info도 정상적으로 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이제 알고리즘에 관한 주제인데요. 이제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풋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아웃풋이란 결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이 아웃풋을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방법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컴퓨터의 자원도 한정적이기도 했고, 특히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알고리즘을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 예제로 저번 레이스테이션 시간에 살펴보았던 피보나치 문제에 대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번 레이스테이션에 봤을 재기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접근했을 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점화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n이 1 또는 2일 때는 1을 그대로 반환하고 끝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재기적으로 n-1과 n-2를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그대로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좀 직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n이 5일 경우에 대해서 한번 트리상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t가 5일 때 4와 3을 각각 접근하고, 이 4는 3과 1을 접근하고, 이제 다시 3이 2와 1을 접근한 후에 2와 1은 베이스 케이스이기 때문에 리턴하고 더 이상 연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4에서 다시 2로 넘어오면 여기도 베이스 클래스이기 때문에 연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3으로 넘어가서 3은 2와 1을 접근하고 2와 1 역시 베이스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시 접근이 이제 연산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n이 5일 경우에 이 t의 이 총 트리의 길이가 n-1, 즉 4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각각 트리의 줄마다 몇 개의 노드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을 때 여기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약 2의 n승계, 물론 2의 n승계보다 정확하게 적긴 하지만 어림잡아 2의 n승계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의 n승이라는 접근 방식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우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코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피보나치 수열이 n-1과 n-2를 알 때 n을 알고 다시 그 n과 n-1을 이용해서 n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접근하는 방식으로 구해보려 합니다. 그것을 표현한 게 이 피보나치 버튼 함수이고요. 이 시퀀스 넘버가 의미하는 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피보나치 넘버, 여기선 첫 번째 피보나치 수가 되겠죠. 그것을 의미하고 이제 커런트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피보나치 수의 값, 처음 시작값이 1이기 때문에 1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패스트 값은 그 전 피보나치 수열의 값, 여기서는 그 전 수열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을 주어서 F2가 2인 것을 맞춰주 F2가 1인 것을 맞춰주었습니다. 이 while 시퀀스 넘이 n보다 작을 경우,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시퀀스 넘버, 피보나치 수열의 번호가 지금 n번째가 도달을 하기 전까지, 즉 n번을 반복하게 되겠죠. 여기서 새로운 피보나치 수열은 그 전 두 개의 피보나치 수열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피보나치 수열의 값은 버리고 이 그 전 수열이 과거 패스트 값을 할당하게 되고, 이제 커런트 값은 새로 만들어진 이 피보나치 수열의 값을 할당하는 것으로써 우리는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번호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함수와 이 피보나치 리커러션 함수와 이 피보나치 버튼 함수를 서로 비교해 봤을 때 동일한 n값에 대해서 동일한 출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도 충분히 먹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n번 반복했기 때문에 계산량이 약 n이 되는데요. 2n과 n, 매우 큰 n에 대해서는 당연히 2n이 걸리는 양이 더 많겠죠. 이거를 직접적으로 시간으로서 확인해 본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고, 출력값을 확인해 보면은 3일 때, 3일 때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지만, 10, 20, 30으로 갈수록 이 리커러션으로 구했을 때 필요한 시간의 양이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버텀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n, 5n 정도의 시간 포족도를 보일 수 있죠. 이제 방금 말한
theoretical analysis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노테이션 같은 경우 빅 O 노테이션과 빅 오메가 노테이션, 그 다음에 빅 세이라 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기억해야 될 노테이션은 이제 빅 O 노테이션으로 앞으로 다른 수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빅 O 노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빅 O 노테이션이 뭐냐면 어떤 fx가 OGX로 표현될 수 있다면 어떤 임의의 실수, 0보다 큰 임의의 실수 C가 존재하고 1보다 큰 임의의 정수가 존재해서 fn이 CGN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매우 m0보다 큰 n에 대해서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면 이 fx는 OGX로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알고리즘 함수, 여기서는 fx가 어떤 gx의 상수 텀보다 항상 작거나 같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넣어서 제일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cgn의 성능은 보장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경우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 이 알고리즘을 해결할 때 제일 시간이 느리게 소요되는 것이 어떤 경우인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빅 노테이션이 제일 흔하게 널리 사용되는 것입니다. 빅 오메가 노테이션은 다른 조건은 거의 비슷한데 이 부등식의 방향만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르게 해석해 보자면 너의 알고리즘인 fn이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어도 이 cgn의 함수보다 항상 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이 cgn이야. 이 최선의 경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최선의 경우는 특정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O1을 만들 수 있는, 즉 상수 길이로 해결할 수 있는 인풋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빅 오메가 노테이션이 유용하게 작용하는 코드가 빅 O 노테이션보다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빅 세이라 노테이션은 이 어떤 gx가 fn이 이 OGN에 속하기도 하면서 오메가 GN에 속하기도 할 때 그때 이 세이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부등식의 조합으로서 어떤 fn이 있을 때 CGN과 다른 상수텀 CGN 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fx가 이 gx의 사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함수에 인풋이 좋은 것이 들어오든 나쁜 것이 들어오든 이 gn의 함수로서 표현될 수 있다. 평균적인 결과가 gn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이시는 부등식은 일반적으로 큰 n이 들어왔을 때 성립하는 부등식으로서 이 빅 O 노테이션을 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 함수의 구성 요소와 이 부등식의 구성 요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부등호 뒤에 있는 식은 항상 부등호 앞에 있는 식에 O, 이 fx로서 fx의 원소로서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두 개의 식이 성형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제일 높은 부등식에 있는 식을 기준으로 빅 O 노테이션을 구하려는 시도를 해보시면은 좀 손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세한 해설은 이제 다음 퀴즈를 풀어보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퀘스천 1은 빅 O 노테이션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n 스퀘어 플러스 n 플러스 n 로그 3n의 함수의 빅 O 노테이션을 구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앞서 여기 부등식 참고하셔서 한번 구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있다가 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한번 풀이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일단 4n제곱, 이 가장 부등식에서 큰 n제곱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이 4n제곱은 여기서 이 c가 4 정도만 되고, 이제 gn이 n 스퀘어만 돼도 항상 이 4n제곱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성립할 수 있고요. 이제 n 같은 경우에서도 이 n제곱에서 n이 1보다 크기만 하면은 항상 n제곱이 크기 때문에 이 n 역시도 5n제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n 로그 3n에서 이제 로그 3n을 보게 되면은 좀 큰 n에 대해서는 로그 3n이 항상 n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여기 부등식에서도 알 수 있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로그 3n이 n보다 작기 때문에 n 텀을 양변에 곱해서 n 로그 3n과 n 스퀘어가 돼도 똑같이 부등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제 4n 제곱 n 로그 3n이 모두 5n 스퀘어의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제 n 제곱이 cn 제곱이 보임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선형적으로 다 더한 다음에 이 각각에서 필요한 상수의 개수들을 더하기만 해도 이 부등식이 성립할 수 있죠. 따라서 이제 4n square plus n plus n log 3n이 이 5n 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선 이제 그 클래스 인헤리턴스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 이 코 클래스는 이제 펩시 클래스의 이제 페런트 클래스로서 이미 선언이 돼 있고, 이 칼로리와 볼륨, 프라이스는 전부 다 인트 베리어블을 받고요. 이제 여기서 이 테스트 케이스를 잘 살펴보시고 이 펩시 클래스를 어떻게 완성시켜야지 이 결과물을 출력할지 이너리턴스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문제도 한 3분 정도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 다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예, 없으시면 이제 풀이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드링크가 오타가 났는데 이거는 실수로 봐주시고요. 일단 먼저 여기 펩시를 클래스를 그 전달할 때 보시면 0과 500, 2000 전부 다 인트 베리어블인 거에 반해 이 펩시 제로 라인 플레이버만 스트링 베리어블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기 이 코 클래스 안에서도 뭔가 저장할 변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라이스 이후에 어떤 name이라는 펑션이 있어서 이 슈퍼 메소드를 이용해서 칼로리와 볼륨, 프라이스를 전달하게 되면은 이제 컨스트럭처스의 역할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드링크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부모 클래스의 드링크를 보시면 이제 토탈 칼로리와 토탈 프라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 그 프린트문이 출력되기 전에 이 you drink two of Pepsi라는 이 string 또는 you drink four of Pepsi Zero Wine Flavor라는 이제 스트링이 출력되는 것을 보아서 이 drink라는 펑션에 self와 일단 뭐 어떤 변수 n을 받게 되고요. 이 변수 n을 받은 다음에 먼저 이 프린트 문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 n과 이 self 네임을 인대로 전해 주어서 출력한 다음 이 슈퍼를 사용해서 슈퍼 드링크 n을 하게 되면 이 클래스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어, 프린트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이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 질문 있으신 분은 이제 남아주시고, 이제 다른 분들은 나가주셔도 좋습니다.